선거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의 선거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현재의 선거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시간이 없이는 헌재의 시간도 없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담화문 내용을 듣고 왔는데요. 헌재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를 보고 있고 사실은 그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경찰들도 있습니다. 경찰의 1인당 초과 근무가 1월에 113.7시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거고요. 전국 기동대가 서울에 차출된 것이 2월에 1,730개에 이르고 1월에서 3월 23일까지 숙박비가 13억 원대. 경찰 기동대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의 탄핵 선고들은 얼추 쌓여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제까지 일반 사건 정기 선고도 있었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그래서 헌재 내부의 기류가 지금 약간 심상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 혹은 추측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 탄핵 심판 쟁점 5개 중에서 쟁점 합의가 왜 안 되고 결론이 왜 빨리 안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느냐, 결정문은 만들어졌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죠. 그런데 이 중에 내부 의견 대립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이런 압박을 오늘까지도 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먼저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길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합니다. 헌정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그래서 심리를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다시 하게 되면 선고는 더 늦어질 텐데 왜 민주당은 자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걸까? 혹시 마은혁 후보자가 뭔가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만약에 지금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5대3 구도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5명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용이든 기각이든 5대3 구도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이 이쪽을 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5대3으로 나와도 이게 만약에 인용이라면 뭐 기각이라면 이런 거 상관없이 인용이 되려면 6명이 필요하니까 기각입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인용에 힘을 실어서 6명이 되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요. 4명의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재 완성체를 위한다. 이렇게 큰 뭐 일반적인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전에 10월 달에 작년도 10월 달에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예. 본인들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그런 이전의 행위를 반추해 보면 지금 그런 국민을 위한 속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본인들이 판단할 때 마은혁 재판관이 어떤 성향의 판결을 할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할 일이 분명하다. 그 할 일이라는 것은 인용을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없으면 인용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시게 되면 인용에 조금 더 수월한 뭔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국회가 소추하잖아요. 근데 국회가 소추한 이후에 그 재판관을 국회가 3명을 임명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 본인들의 맞는 분들을 검사를 갖다 판사로 전직시켜 가지고 임명하는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3명이면 3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정략적 목적 이외에 일반적인 균형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임명하는 것이 일단 맞는데 어쨌든 현재 입장은 마은혁 재판관을 고집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저는 그런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그런데 성추인 부의장님, 예. 만약에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야 인용에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말은 마은혁 재판관도 심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일 텐데 그러면 시간이 더 늦어질 거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라도 나오게 되면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왜 이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이 판결을 바꿔주기 원하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국회의 권한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침해하고 있다. 행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게 2월 27일입니다. 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그 결론을 국가기관이 이행하자라고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가 깨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을 때 어떤 국가기관이 그거를 만약에 패배했을 때 그걸 따르겠습니까? 자, 그때 행정부 따르지 않지 않았냐? 우리도 뭐 정무적 판단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국가기관의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국가에서 가장 높은 그 권한대행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절대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될 때 김복형 재판관 반대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도 즉시 임명하라는 건 얘기는 없었다. 상당 기간 지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반대로 해보면은 지금은 상당 기간 지났다고 판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복형 재판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 다시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면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법과 원칙, 헌법 수호를 위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은 이 분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 몫으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으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들어갔습니다. 각각. 그래서 성향을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진보, 보수로 나눌 수도 있지만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이 세 재판관은 중도로 평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재판관이 뭔가 퀴를 쥐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난다는 겁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만약에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 내리면 이건 너무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을 못 내고 2명이 퇴임하면 사실은 이게 정상적이라면 지금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일날까지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태에 선고를 못하고 2명이 퇴임하면 6인 체제가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 심리조차 개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후임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벌써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헌법적 논의를 여러 차례 여러 사안을 가지고 했지만 정리돼 있는 게 없지만 적어도 뭐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 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6인 체제에서 대통령 이 탄핵 이 선고는 언제 선고하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소극적 행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임명하겠다
이래버리면 국회에서 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거나 해야 예.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상정해 놓고 보기에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해서 4월 18일 넘길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자체가 지탱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소 예상보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져서 그것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이 고민되고 어렵다 이게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이 선고를 촉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넘기지 않아야 되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주진 의원님.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4월 18일 넘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글쎄요, 뭐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4월 18일이 넘어가면 2명의 재판관은 자동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인사권을 행사해서 재판관을 임명하든 해서 다시 재판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다만 저는 지금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이 이제 대립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한두 명이라도 좀 넘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인가?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서 나타났던 어떤 균열 이러한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인용을 원하는 재판관들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전원일치로 자꾸 유도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 나오거든요. 예. 저는 그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뭐 5대 3이 됐든 6대 2가 됐든 있는 그대로의 판결을 지금 이제 보여줄 때가 됐는데 너무 소수 의견을 자꾸 다수 의견에 좀 포섭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아하. 만장일치를 위한 노력 때문에 길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셨는데 민주당은요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라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게 많은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입니다. 자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아직도 오리무종입니다. 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지 104일이 지났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밝히십시오. 우리 아까 달력 그림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4월로 넘어갔고 4월 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4일 그리고 보통 중요한 선고를 금요일에 내리는 헌재 관행이 있다 보니까 4월 11일 혹은 4월 18일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친 부의장님, 민주당은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철야 농성을 하기로 한 날짜가 4월 18일까지더라고요. 그 말은 진짜 아무리 양보해도 4월 18일 이후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넘기면 아까 조계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중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4월 18일로 데드라인을 정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주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9인 체제에서 심리를 하다가 박한철 그 소장이 퇴임을 하고 8인 체제로 가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며칠 전에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렸잖아요. 예. 그때는 8인에서 7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론을 못 내고 넘어가도 괜찮았어요. 7인이 되더라도 심리와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8인에서 6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주 임박해서까지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한 맥시멈에도 둘째 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퇴임 날짜까지 4월 18일까지 쳐놨지만 저희가 예측하더라도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둘째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기천 부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이 선고기일이 언제 될 것이냐를 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계속 예상이 안 맞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점에 예상을 해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 4일, 11일, 18일 중에서는 어느 날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본인들 스스로는 데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놨을 수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4월 18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는 의견이 다 일치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관에 갖고 있는 본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없다면 이게 형사재판, 일반 형사재판처럼 심증이 형성돼 있음을 확인하고 세 분의 판사가 그럼 이제
변론 종결하고 선고기를 잡읍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서둘러 잡았다는 거죠. 너무 서둘러서 심리를 종결해 놓고 나서 해보니까 이게 뭔가 안개 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헌재 자체의 문제도 있는 거고 아까 김병주 의원님 말씀 주시는데 김병주 의원님 책임도 있어요. 곽종훈 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왜 이게 늦어지냐라고 책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3건의 탄핵을 남발해서 헌재를 바쁘게 해놓고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본인들은 결론이 났는데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고 시기만 눈치를 보고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게 아니고 재판 진행에 진척이 안 된다면 평의 판결이 그러면 헌재를 압박할 일은 아니다. 저는 좀 합리적인 결론을 내달라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평가를 정치권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이에 따라서 같이 불안해지는 게 경제 혹은 안보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 관련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